2022년 여행관광산업 트렌드와 미래전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트래블 아카데미 오형수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2022년 여행관광산업 트렌드와 미래전망 강의를 이제 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지난 2년간 여행관광산업에 대한 트렌드와 미래전망보다는 어떻게 하면 코로나19를 극복할까 혹은 코로나19에 생존할까 이런 이야기들이 주를 이뤘었는데 드디어 이제 2022년을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여행관광산업에 대한 2022년 트렌드와 미래전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미래전망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위드 코로나를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를 몇 달간 쓰다가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게 됐고요. 질병관리청장의 이야기처럼 이제 일반 성인의 80% 이상이 완료되어서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위드 코로나도 역시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여행업계 분들을 만나면 둘 의견이 이렇게 양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쪽에서는 위드 코로나가 되었으니까 이제 곧 대박이 되지 않겠느냐, 억눌렸던 여행이 대박이 날 거다라는 쪽도 있고요. 한쪽은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행업이라든가 혹은 여행사라는 건 소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면 여행업의 회복에서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어떤 경계를 해야 되는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복구를 한다는 건 그대로 다시 쌓는 게 아니라 새롭게 쌓아야 되는데 최근에 여행업계에서 회복을 준비하고 복구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쌓는 게 아니라 그냥 다시 쌓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서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면 회복을 하거나 복구를 한다는 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여행 대기업이라고 하기도 하고 글로벌 여행 기업이기도 하죠. 에어비앤비가 어떻게 선택했는가 보면 그대로 다시 쌓는 게 아니라는 걸 에어비앤비가 20개월 동안 어떤 준비를 했는가를 보여주죠. 에어커버라든가 150개의 새로운 서비스들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어떻게 하면 게스트와 호스트를 전부 보호할 수 있는지 혹은 그에 대한 새로운 서비스나 상품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2022년에 여행관광산업의 부문별 전망을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관광입니다. 국내 관광 부분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2022년에 국내 여행은 홍수에 마실물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하거나 여행 상품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내수진작이나 여행업 지원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바우처 사업이라든가 사업들을 관광공사라든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행사를 통해서 여행 가는 분들보다는 자차나 혹은 캠핑이나 차박 등을 통해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홍수가 났지만 그게 물이 탁해서 마실 물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2022년에 인바운드 관광은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지금 저 화면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를 할 것 같고요. 아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랬고요. 또 해외에서 아마 인바운드 관광객이 들어올 때도 다른 어떤 나라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다른 어떤 나라보다 조금 느리지 않을까. 대신에 한번 열리면 그 열린 곳에서 안전과 방역에 대한 안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게 되겠지만 2022년에는 아마 대기하는 상태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국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조금 연기하는 다른 나라보다 트래블 버블이든 혹은 방역 패스든 이런 것들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조금 연기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관광객이 들어오는 순서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가 아마 동남아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류에 대한 영향도 크고요. 그리고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동남아 관광객들이 제일 먼저 다시 인바운드 관광객으로 돌아올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주 관광객들입니다. 이분들이 좀 거리도 있고 비용도 있고 일정도 있기 때문에 한국에 찾아오기는 동남아 관광객들보다는 쉽진 않겠지만 두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일본 관광객들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중국 관광객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어쨌든 중국 정부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인바운드 관광객이든 혹은 중국인들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이든 통제를 그 이후로 풀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내년 3월 이후에
회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회복 순서로 보면 동남아 관광객, 유럽 미주 관광객,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여행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단계 혹은 이 순서대로 상품을 준비하고 서비스를 준비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웃바운드 관광객은 보복 소비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질투 소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서로 조금 눈치 게임처럼 눈치를 조금 보고 계시고요. 그런데 주변에서 너도 가고 다른 사람들이 다녀오는 걸 보고 그리고 그분들이 SNS에 올리는 것들을 보고 나면 그러면 나도 가도 되겠네라고 하면서 떠나는 혹은 주변에서 또 이 시국에 여행이냐라는 질타를 받을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서 다녀오고 나면 괜찮겠다라고 아마 떠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복 소비보다는 질투 소비에 가까운 아웃바운드 시장의 회복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 아웃바운드 시장의 회복은 순서가 조금 인바운드 시장과는 조금 다른데요. 1, 2위가 조금 바뀝니다. 아웃바운드 시장에서 첫 번째는 가고 싶었으나 못 갔던 지역이죠. 유럽이나 미주 쪽이 먼저 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은 인바운드와 달리 조금 늦어지는데 그건 동남아 지역 자체의 방역 시스템이라든가 코로나19에 대한 전염에 대한 안전에 대한 이슈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해결이 되면 그때 떠날 것 같고요. 세 번째가 일본, 네 번째가 중국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업 5.0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행사 5.0은 요즘 이제 여기 어때나 야놀자 혹은 이런 여행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들 같은 데가 여행사 5.0, 여행업 5.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행업 5.0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행업 5.0은 기존의 여행업 4.0까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분화되고 대체되는 게 여행업 5.0입니다. 그래서 여행업 5.0에서는 여행 정보라든가 여행 예약은 기존의 여행사에서 제공하던 것들이 아니라 분화돼서 여행업 5.0 혹은 4.0 이후에 5.0, 6.0으로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과 시스템이라고 하죠. 플랫폼이나 기술을 통해서 기존 유통구조가 대체되게 될 겁니다. 기존의 유통구조는 여행사, 항공사, 여행사, 랜드사, 현지가 있고요. 그 안에 여행사하고 여행자가 만나는 구조였죠. 다른 데는 만나기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유통구조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면 항공사들도 여행자를 만나고요. 랜드사도 여행자를 직접 만나고 현지도 여행자를 직접 만나는 쪽으로 변화가 되고 그래서 분화가 되고 대체가 되는 여행업 5.0의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분화와 대체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행업의 변화 혹은 미래 전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고객을 바라보는 관점, 즉 고객과 그 고객의 수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과 고객의 수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은 박태용 한빛미디어 의장이 자기 칼럼에서 쓴 글인데요. 물은 땅이 패인 모양을 따라 흐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물이 고객이고요. 물은 고객들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면 여행사나 여행업이 어떤 준비들을 하고 어떤 복구들을 하는지 혹은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지에 따라서 흘러가게 됩니다. 물을 유혹하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여행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2021년, 2020년, 2021년에는 두려움의 불이 너무 강해서 욕망이 보이지 않았다면 이젠 반대로 욕망의 불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욕망의 불이 너무 강해서 두려움이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럴 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뭔가 하면 욕망에 집중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두려움의 불이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두려움의 불씨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혹시 재발화되거나 다시 팬데믹이 올 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여행업계에서 준비해야 되는 건 욕망에 집중하기보다는 꺼진 불도 다시 보는 관점에서 두려움도 한 번쯤 되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고객의 변화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여행이 89년에 여행 자유화가 처음 되었을 때부터 한 20년 정도는 여행이라는 건 어디를 가는 거였죠. 목적지를 가서 거기를 보는 거였고요. 보고 듣고 그래서 시청이라고 합니다. 방문해서 시청하고 사진 찍는 것들이 한 20년 정도 여행의 목적이었고 여행의 이유였죠. 그러다가 2010년대쯤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됩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았지만 서서히 변화가 시작돼서 여행 가는 건 그 나라에 가서 새로운 경험들도 해보고 새로운 것들을 체험해보는 거야. 가서 체험도 해보고 한국에서 못했던 것들을 경험도 해보고 이런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2019년 혹은 그 이후에 이제 앞으로는 취미나 직업과 연결이 될 겁니다. 단순하게 가서 경험하고 취미로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취미를 외국에 가서 혹은 다른 나라에 가서 제대로 한번 경험해 보는 거죠. 지금 열기구가 보이는데 예전 같으면 열기구 사진 찍는 정도였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열기구를 직접 타보는 거였고요. 아마 앞으로는 내가 열기구를 직접 조정하거나 혹은 그것들을 내가 익힐 수 있거나 배울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취미와 직업과 연계된 여행이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 올 건가 하면 여행객이지만 포토그래퍼이고 그리고 동시에 프리랜서 스냅 촬영기사도 가능할 거라는 거죠. 예전에는 촬영기사면 촬영기사, 포토그래퍼면 포토그래퍼 따로 놀았지만 이제는 여행자도 생산자가 될 수 있는 내가 여행 가서 단체 여행을 가든 개별 여행을 가든 여행 가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를 하거나 혹은 여행 경비에서 감해주거나 이렇게 내가 취미와 직업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도 가능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여행의 변화에서 두 번째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미디어로 넘어가고 있는 것처럼 여행도 마찬가지죠. 이제 점점 더 내가 주인공이 되는 세상, 내가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걸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무제한과 최저가의 몰락, 이거는 여행업계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2021년에는 이제 8개 매장만 남았습니다. 2017년에 무려 100개가 넘는 매장에 최저가 한식 뷔페가 있었는데 그 한식 뷔페가 2021년에 되면 자연별고기든 계절밥상 같은 이런 데가 8개 매장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고객들이 이제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은 만큼 먹겠다는 거죠. 옛날에는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는 걸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었다면 여행도 이제 조금씩 변화되는 거죠. 예전에는 갈 수 있을 때 어쨌든지 많은 나라들을 한 번에 가는 김에 다 둘러보는 게 여행이었다면 이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내가 머무르고 싶은 만큼만 머무르는 것처럼 그래서 나의 주도권을 여행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여행 가기 전에 80년대는 우리가 일을 했죠. 여행이라는 건 뭐 해외여행이라는 꿈도 못 꿨고요. 그리고 90년 초반까지도 여행을 간다는 거는 꽤 많은 허니문 정도가 가거나 아니면 효도관광 정도 평생에 한두 번 여행하는 게 여행이었고 나머지는 다 일을 했죠. 그러다가 2000년대가 되면 여행은 그래 내가 내 시간 내 휴가를 모아놨다가 한번 여행 가서 확 놀고 오는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내가 자유롭게 놀자라는 거였다면 지금은 여행이 조금 더 변화가 돼서 내가 가고 싶을 때 가기 때문에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가서 배우고 싶은 걸 배우는 이렇게 일하고 놀고 해서 이제는 쉬고 배우는 것이 여행으로 전환이 되고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어떤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하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최고의 크루아상을 내가 레시피를 배워올 수 있다면 그러면 제과점을 운영하거나 지금 셰프이신 분들에게는 아마 여행 경비가 아깝지 않거나 혹은 내가 그 여행 경비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유럽 패키지 여행 상품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 상품들을 기획하고 제안을 해야 그래야 앞으로 여행사가 고객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래 여행업은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모습일까? 여행자들이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예전에는 두 가지 여행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사를 이용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낭여행자처럼 여행자로 떠나는 거였다면 이제는 아마 단체 관광객이나 어떤 관광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여행자도 있을 거고요. 패키지로 왔는데 개별, 우리가 소규모 패키지라고 하는 거를 패키지 개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족 단위로 소규모 패키지 개별 여행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진짜 여행자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패키지 그룹은 많지는 않겠지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존재할 거고요. 그리고 단품 개별, 단품 그룹 이렇게 다양성을 띈 여행자들이 보일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변화를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일단 자기 주체성, 자기 주인공이 되는 그런 여행을 원할 거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행을 원할 거고요. 그리고 여행 가서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라 쉬거나 혹은 한쪽에선 배우거나 두 개가 동시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쉴 때도 있고 배울 때도 있고 아니면 쉬고만 싶거나 배우고만 싶거나 같이 가능할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나의 취미랑 나의 직업과 연결될 때 훨씬 더 강력한 여행 상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행 산업이 주목해야 될 6가지 트렌드가 있는데 이 트렌드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그러면 2022년 혹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